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증원에 쐐기를 박은 셈인데요. 정부가 일사천리로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와 교수들은 이번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사의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상황인데요.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어제 입학 정원 배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침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부에게 저희 입장을, 의료계 입장을 중재자 입장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정부는 결국 저희 중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2,000명 정원을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 의료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단기간에 5일 만에 3번의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그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보죠. 네, 아닙니다. 저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거는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수치로 나오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신 그 2,000명 정원은 어떤 의사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내놓고 이걸 이제 의대별로 배분하는 안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쐐기를 박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러면 이 배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서울의 경우에는 1명도 추가되지 않았고요. 네. 경기 인천에 361명이 늘었습니다. 네. 비수도권은 82%인 1,639명이 추가가 된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이 배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얼핏 보면 지방 쪽, 지방의대에 거의 80%를 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의료를 살리려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 쪽 의대에서 그만큼의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 실무자인 교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의대생은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교육이란 것은 그냥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를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시신 기증 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갑자기 몇 배를 이렇게 늘리면 당장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고 질이 높은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 수준이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역의 의대 정원을 많이 배분한 측면이 네. 지방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네.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체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지방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남겠습니까? 현재의 의료 구조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전부 다 수도권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방대 의대를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의료 봉사를 하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병원을 크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지방의 의사들이 거기 남을 리가 없지요.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잘 갖추어진 능력에 있는 의사들이 거기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지. 그냥 지방대 의대만 왕창 늘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절대 지방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방 의료를 진짜 살리려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로 내놓은 정책은 알맹이가 없는 허울뿐인 정책, 거의 선언문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실제로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 의료가 같이 가려면 그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필수 의료 패키지에 있는 정책대로 5년에 10조, 그럼 1년에 2조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건강보험 의료 재정이 1년에 100조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조는 2%밖에 되지 않는데 건강의료보험 재정의 2% 가지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거는 정말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 너네들은 왜 안 따르느냐 얘기하면 저희들은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지금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안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배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어제 발표 관련해서 전공의 대표 그리고 의대 교수협의회 그리고 의협 관계자 분들이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어제 회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제 줄여서 전의교협이라고 합니다. 전의교협에서 주재한 회의이고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는 그 전의비하고는 다른 단체이지만 그 교집합으로 속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의비 회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 아마도 오전에 전의교협에서 발표를 하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진료 축소와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수님들 이제 일괄 사직서 내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셔가지고 네. 그 대학 병원에 가는 환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직서를 교수들이 제출하더라도 저희는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수리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진료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했던 교수들이 왜 사직서를 제출하느냐. 그래서 되게 분노하신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솔직하게 좀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그 국민들에게 한 사과는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이 사태를 들여다보니 저희 교수들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사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의 이 의료 사태를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선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서 어쨌든 특히 정부 보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수단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국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통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서 다시 진료 정상화를 돌려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거 갈등만 더 극에 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의 그 사법적인 조치를 좀 풀어주신다면 전공의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나 강압적으로 2,000명은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전공의들은 사법
안 들어오면 사법 조치를 한다. 3월 25일부터 이제 면허 정지가 공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하면 어떤 전공의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먼저 사법적 조치를 풀어줘야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에게 바랍니다. 예.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제 곧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앞으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3월 25일부터 면허 정지가 되면 그 전공의들이 3개월을 이제 면허 정지가 되는데 3개월 뒤에 원칙적으로 또 사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전공의 개인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전공의를 하다가 너무 앞이 안 보여서 또는 힘들어서 사직을 하겠다는 건데 사직도 안 되고 3개월 뒤에 또 병원에 들어와서 전공의를 근무하라. 이거는 전공의들 입장에서 봐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면허 정지가 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미국 의사시험이나 싱가포르 의사시험 사이트가 폭주한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전공의들이 오죽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애국심의 문제로 몰아붙일 것은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필수 의료를 했을 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좀 자긍심을 갖고 존경심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을 건데 이것은 전공의들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만약에 정부에서 이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일단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이제 전공의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의대 교수님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 움직임도 멈추는 겁니까? 아니겠죠. 진짜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풀어서 그 사업적 조치를 풀어서 이게 대화의 장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공의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네. 일단 정부는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2,000명 정원을 유지를 하더라도 저희 특히 이제 서울대 비대위 중재안은 객관적 검증을 좀 통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2,000명을 올해는 못 걷겠다고 그러시면 내년에라도 올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예. 내년 정원은 그 데이터에 나온 대로 좀 객관적으로 배치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만약에 바꾸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라면 네. 이거 한번 검증해 보자. 네. 그래서 올해는 만약 2,000명을 늘린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더라도 네. 이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 대화를 하자. 대화에 네.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까지 마쳤잖아요. 네. 저희도 계속 이제 쐐기를 박았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네. 이거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돌리기는 어려운데 객관적인 이제 절차는 그 대학에서 그 학칙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승인을 해줘야 5월에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은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때까지인 겁니까? 저는 그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의대생 유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말이 지나면 4월로 접어들면 의대생부터 유급이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내년에 인턴 선생님들이 없고 그 의료 공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3월 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만약에 현장에 돌아가더라도 의대생들이 유급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예, 네. 의료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네. 전에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자. 3월 말 맞습니다. 전에 맞습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자. 네. 그리고 검증하자. 맞습니다. 2,000명 괜찮은지.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의대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지역에 많은 부분이 이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늘어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네.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이 정원에 보통 뭐 2배로만 늘어도 그 실습 학생들이 나올 때 수술장에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제 수술 보는 학생이 2명씩 들어오는데 4명이 들어오면 수술장에 설 자리도 없지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완전히 부실 의대 교육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국민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겠지요. 자, 지금 의대 증원과 그리고 어제 발표한 그 의대 정원 배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학교에서는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의대 정원을 받아서 입학생들을 받고 싶은 상황일 텐데 교수들이 저항을 한다면 이게 또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나 충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학장님들이 써낸 의대생 정원 배정은 3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학장님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350명으로 내지 않으셨었겠죠. 현장에 근무하는 교수들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예. 350명이 2,000명으로 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 수가 부풀려졌을 때는 제대로 된 의대생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5월에 입시 요강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너무나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여서 예. 어제 의사들, 전공의들이 너무나 큰 낙담을 하고 이제 완전히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속에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키는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정부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부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나 정부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 사태로 돌아가는 방향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께서 제발 마음을 좀 푸시고 대화로 좀 나오십시오. 그러려면 전공의들의 사법적인 조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전공의들을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화하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 저희 교수들이 봐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제발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화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그리고 어제 발표된 입학정원 배분안과 관련해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